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가 역시 0.6%, 0.8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1.5% 상승폭이 크게 나왔는데, 자,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28번째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시장은 이 잭슨홀 연례 심포지엄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불리는 이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낙폭 과대였던 이런 시장의 반발 매수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3개 업종이 하락했고 8개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에너지 섹터의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3.3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역시 국제유가도 상승세가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도 역시 지난주에 낙폭 과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만회가 되면서 국제유가, 이 유가 선물에서도 역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WTI가 5.6%나 오늘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외에도 경기 소비재,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1% 넘게 상승했고 소재 섹터도 역시 1% 넘게, 산업 섹터가 0.9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반면에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유틸리티 업종만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역시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칩 관련 종목들 중에 엔비디아가 역시 다시 한번 상승세 불을 뿜고 있습니다. 5.4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구글과 페이스북도 1% 넘게 함께 상승세, 아마존닷컴이 다시 반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엔 AI-데이 이후로 주가의 흐름이 양호한 상황, 오늘도 3.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이 파이자 백신을 FDA에서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 좋지는 않았는데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2.4%,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엑손모빌과 쉐브론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엑손모빌은 4%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정식 승인을 내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지만 FDA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승인을 한 것이었는데 FDA의 우드코 국장이 FDA가 이 정식으로 처음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으로서 화이자를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들은 이제 이 백신이 안전성과 효과, 제조 품질에 대한 FDA의 최고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제는 나라, 국가,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의무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 접종 의무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더 속도를 낼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에서는 이 파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얀센 백신이라든지 모더나 백신도 곧 정식 사용 승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백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FDA에서 정식으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러자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맞으라라는 식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FDA의 백신 정식 승인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크고 분명하게 말하겠다. 여러분이 FDA 정식 승인이 날 때까지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수백만 미국인 중에 한 명이라면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백신을 맞아달라, 접종을 해달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민간 부문과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직원들에 대한 접종 증명을 요구해 나서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파월 의장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월가 전문가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험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테이퍼링 프로세스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가질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보뱅크의 리처드 맥과이어, 린 그레이엄 테일러 전략가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비공식적인 사전 약속을 하는 것보다 논의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발표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시포트 글로벌 홀딩스의 톰리 갈로마 전략가도 역시 이 잭슨홀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이번 주에는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은 민주당 온건파들이 3조 5천억 달러의 법안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인프라 법안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3조 5천억 달러의 법안을 아마도 지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 공공정책 담당 대표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 시나리오는 의회가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승인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위원들이 계속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놨냐, 조언을 주었냐, 두 법안이 결국에는 모두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상황에 대비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 대비책과 투자책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해준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간밤에 또 뉴욕 시장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종목들은 최혜원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기업들의 낙폭도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업종은 백신 업종입니다. 간밤에 FDA에서 화이자의 백신을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6세 이상에게만 적용이 되는 코미르나티라는 백신이 이제 완전히 정식으로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5% 넘게 상승하면서 4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의 주가도 움직였습니다.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화이자와 비슷하게 이 사용 승인을 정식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화이자보다도 주가 탄력이 더 좋았는데요. 7% 넘게 상승하면서 411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간밤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트릴리움인데요. 주가가 무려 3자릿수 이상 급등했습니다. 18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화이자 측에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혈액암 종양 치료제를 포함한 인수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암 진단의 6%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8% 넘게 상승하면서 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보잉이 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에 투자를 했는데 이 버진 오빗이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버진 오빗 같은 경우에는 개조한 보잉 747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중 위성 발사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일단 보잉은 사모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간밤 시장에서 기대감 나오면서 3% 넘게 급등했고 21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제너럴모터스 GM입니다. 리콜 사태가 있었죠.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LG화학이 장중한 때는 11%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악재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GM이 전기차 볼트 EV와 볼트 EUV 전량을 리콜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요. 4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도이체방크 쪽에서 테슬라 AI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 AI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빠른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4% 가깝게 상승했고요. 7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간밤에 일단 그 FDA에서 완전 승인을 해준 그 파이자 백신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1.65%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부문에서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은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백신 승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5% 이상 대폭 반등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에 반해 달러 인덱스는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잭슨홀 미팅의 그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당분간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 이전에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쉬어가는 횡보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이 비대면 미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주말에 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진행하기보다 약간은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시간이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발표에서도 약간은 텀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 하원이 인프라 법안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 2가지 지출안에 대해 가지고서는 동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원에서는 당연히 통과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상원에서 과연 이것들을 얼마나 잘 수용을 해서 통과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 가지고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참 상승 모멘텀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략 3분기 이후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강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증시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촉각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지금 다시금 추가적인 하락이 들어올 수 있는 하락 파동에 던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현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각종 지표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은 계속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지금 어제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숨고르기 하면서 횡보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분과 함께 확인해보는 왓츠업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뉴욕 시장이 새벽에 좀 상승 탄력이 좀 나왔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모처럼 만에 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뭐 코스피에서 좀 돌아오는 듯한 사인을 좀 보여줬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순매도는 순매도지만 이제 폭이 네. 굉장히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래서 289억밖에 이제 매도를 하는데 어저께 이제 사실 반등 모멘트 시작은 거시 지표입니다. 즉 수출이 어저께 네, 호조세를 어제도 냈죠. 잘 나왔죠. 근데 내용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39.8%가 수출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호황이 끝났느니 뭐 슈퍼사이클이 끝났느니 이것을 뭐 잠식을 시켰고요.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서 반도체 시장 통계 기관인 WSTS에서 내년도 반도체 전체 매출 상승을 10.1%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오. 그렇다면은 반도체의 시장 통계의 가장 전문가인 WSTS에서 내년도 좋다 그러는데 뭐 반도체 호황 끝났다 이것이 딱 잠식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죠. 네. 거기다가 뭐 잘 아시지만 이제 테이퍼링을 뭐 잭슨홀 미팅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지금 델타 변이가 크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 거기다가 어저께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주택 판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인데 네. 2개월 연속 증가를 하면서요. 같이 나온 숫자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도 잡히고 있고, 뭐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들을 많이 이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존 주택 미국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거주비가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어저께 눈에 띄었고요. PMI도 어저께 발표를 그렇죠. 했죠. 발표됐죠. PMI가 이제 사실 12월 이후 최저치를 지금 55.4로 내려왔는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경기 회복세 둔화되고 있다. 네. 좋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 둔화는 즉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같이 나온 숫자 중에 고용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테이퍼링이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데 변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테이퍼링은 상수, 그다음에 경제 지표는 변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에서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연준의 긴축이라는 아주 악재들의 조합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어저께 나와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양상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제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좀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일단은 순매도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내내 좀 외국인들이 조금 더 돌아올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저께는 하여튼 또 도와준 게 기관이 많이 이제 매수했죠. 코스피에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됐는데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환율이 저희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뭐 1188을 네. 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80에서 지금 끊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평균 200일 평균 이동 평균 지지선이 뭐 3,050, 3,000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밑으로는 지금 못 내려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외국인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8월 18일 날 잠깐 코스피 지수가 좋았다가 다시 꺾였잖아요. 네네. 그때도 우리가 이거 반등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하고 요번하고는 폭과 양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장기적으로 쓰실 이 뭐 전략은 아니지만 지난 기간 동안에 과대 낙폭한 종목은 이번에 단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오늘부터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국의 금통일까지가 2일 내지 3일에 기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요 짧은 시간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대 낙폭에 됐던 종목의 반등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은 좋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 어제 한 주의 출발을 좀 깔끔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힘든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조금 더, 그리고 환율은 어제 11원 넘게 많이 좀 안정세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은 좀 껐습니다. 이번 주에 FOMC 잭슨홀 미팅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거기다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PC, 네. 미국의 PC가 이제 발표가 이제 되죠. 그게 이제 7월 달에 3.5%까지 가서 좀 위태위태했는데 요 숫자가 좋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주간 실업 신규 청구 건수 나오는 것까지가 보면은 잭슨에서 나올 얘기들의 톤은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연준 위원들도 이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테이퍼링 정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고, 해외 외신들 쪽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과 금통위만 좀 잘 넘겨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맞춰 확인해봤고요. 이제 셀럽은 말했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계 인사들 뉴욕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셀럽들의 말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셀럽의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요, 알리안츠 CIO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엘 에리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요, we shouldn't be surprised.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buy on dips, 저가에 매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하지만 이 같은 시장의 저가 매수 경향은 major shock, 어떤 큰 충격이 생기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충격들이란 것은 policy mistake, 연준의 정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market accident, 시장에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도 저가 매수 경향이 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시장에 충격이 좀 생기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럼 이 같은 분석에 대한 스튜디오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인사는 엘 에리언의 이야기였는데, 엘 에리언은 일단은 바이 더 딥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또. 저는 이거 보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이제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의 이제 개인적 이력을 보면 사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핑코의 CEO도 했어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제롬 파월이 의장 될 때 부의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은 채권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그 인상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의 지금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충격이 생긴다면 이제 들어가라 이런 부분들이 100% 이건 채권적인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연준이 시장을 인질로 잡아서 지금 금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들을 지금 자주 공사석에서 하는 것 같고요.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이 지금 완전 유격이 돼서 유리가 된 채 지금 자산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채권 전문가다운 얘기고요. 지금 얘기한 시장이 하락세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 이 채권 시장은 금리 인상하고는 아주 천생 서로의 전생부터 일어나는 악연이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정책 실수나 시장 사고를 지금 바라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채권과의 금리 간의 관계를 굉장히 농축돼서 얘기한 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엘 에리언의 첫 번째 이야기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연준이라든지 정책 실수가 나왔을 때, 충격이 왔을 때 오히려 바이 더 딥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게 약간은 우리 주식의 진심인 저희들에게는 약간은 와닿지 않는 네.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화이자 백신이 미국에서 완전 승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긴급 사용 승인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다음 셀럽은 화이자 CEO입니다. 그가 트위터에서 자축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파트너사인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We are celebrating, 우리는 축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로써 화이자는 미국에서 완전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됐는데요. 주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국내 관련주들도 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고문님, 앵커님 알려주세요. 자, 오늘 뭐 새벽에 미국에서는 이제 네. 파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접종은 계속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FDA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당장 맞아라.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네요. 예,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가져서 좋다 그러는데 이 긴급 사용 승인하고 지금 정식 정식 사용 승인. 승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긴급 사용 승인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약을 뭐 공급을 받아야 되는 공급망에서 지금 그 시장에 이제 약국에도 이것이 가기 때문에 민간 공급망으로도 예, 민간 공급이 가능하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넓어지고 뭐 약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름도 나왔어요. 코머너티. 그래서 코머너티? 예,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화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머너티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롭게 나오고요. 그럼 약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의무화가 가능해지고요. 바로 국방부에서는 발표를 했죠. 미국 국방부에서는 전 군인을 백신을 접종하는 데 있어서의 의무화를 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을 지금 거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확산되는 부분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지금 근본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화이자뿐만 아니라 뭐 모더나나 이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도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골드만삭스인데요. 지난 19년 동안 미국에서 헤지펀드가 좋아하지 않은 주식은 수익률이 어김없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헤지펀드의 보유가 가장 많이 감소한 주식을 찾아봤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헤지펀드가 지난 2분기에 디즈니를 29곳이 보유하지 않으면서 1위에 올랐고요. 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헤지펀드가 이 23개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권 내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지 않은 헤지펀드도 18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서약 개미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실제 헤지펀드들의 덤핑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됐는지, 그렇다면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뭐 조사를 하고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은데 헤지펀드들이 던진 종목들이 주가가 좀 안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이 주식들, 이 종목들 보니까 근데 너무 좋은 종목들 아닙니까? 근데 당연하죠. 근데 뭐 헤지펀드가 뭐 싫어하는 것은 뭐 사실 증시에서는 가장 뭐 건전하고 뭐 안정성 있게 움직였고 소위 말하는 이 재무제표에 뭐 확실한 건정성을 지금 담보한 건데 야 이거 골드만삭스에서 나올 정도의 보고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요새요. 대졸 초봉을요 85,000불에서 11만 불로 올렸어요. 그렇게 많이 올리면서 8월 달에 올렸거든요. 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진짜 퀄리티가 낮은 것들 하는 게 네. 좀 이거 뭐 요거는 실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간은 이거죠. 주식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 예, 또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오른다는 것은 뭐 이건 상식적인 부분인데 결국 취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지금 뭐 월트 디즈니나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움직이진 않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끔 즐겨 쓰는 얘기로 방망이 길게 잡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아주 좋은 주식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꼭 좋아야 될 이유는 없는 네.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초봉을 3만 달러씩 이렇게 올려줄 때는 조금 더 좋은 보고서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종목들 헤지펀드의 이 움직임보다 우리는 또 펀더멘털에 기초한 투자를 해야 그렇죠. 되겠죠. 좋은 종목들 한번 선별하고 다른 이슈에서도 한번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어제 좋은 시세,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어제 상승했지만 특히 좋은 시세를 뿜었던 KH바텍,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 종목의 대안주 2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KH바텍입니다. 자, KH바텍, 이 폴더블 폰의 이슈를 받으면서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KH바텍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폴더블 폰의 시대가 왔다. 두 전문가 모두 이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으로 KH바텍은 더욱더 주가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KH바텍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KH바텍을 보기 전에 결국에는 이 폴더블 그 전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왔지만 실제로 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니까 실제로 시장에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폴더블 폰이 이제 주력이 될까요? 길건호 FC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력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사실은 이제 성장성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폴더블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폴더블이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인기가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자들도 많았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왜 접어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Z 폴드 3, 그다음 플립 3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760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컨센인데 컨센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가 한 900만 대 정도 출하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23년이면 3천만 대 정도로 아마 급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치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23년도에 이제 급증을 하는 이유가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이 23년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H바텍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KH바텍 하면 힌지 무조건 이제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3분기 예상 매출액이 한 힌지에서만 908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매출 중에 한 70%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폴더블 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에만 독점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샤오미나 뭐 오포, 구글에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쪽에서도 예상 지금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뭐 새로운 신제품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네.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뭐 폴더블 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태블릿이나 더블 폴딩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에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힌지 외에도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메탈 케이스라고 해서 플라스틱 범퍼 안에 들어가는 메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탈 케이스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중저가 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인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되면서 안 좋았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부진했던 인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판매 정상화도 보여지고 있어서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H 바텍이 결국에는 이 폴더블 폰 시장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KH 바텍이 어제 거의 13% 최고가까지는 한 13%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 11%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KH 바텍 김민수 대표님은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쭉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요즘 폴더블 폰 인기가 많은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왜죠? 인사를 잘해서 그렇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예의 있는 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고요. 그쵸. 특히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또 새로운 기기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가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 후기가 생각은 좀 엄청 많이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SNS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리고 네. 또 BTS가 또 직접 뭐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뭐 BTS가 만지면 또 뭔가 핫하죠. 그쵸. 네, 그런 변화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화면에 나오네요. 바로요. 네. 그래서 지금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KH 바텍의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을 봤을 때 알루미늄 캐스팅이라고 아까 PB님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함께 또 조립 모듈이죠. 힌지 관련된 쪽이 한 31% 그리고 또 FPCB가 한 12%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나머지 부분의 실적은 아직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만 네네. 이 힌지 관련된 매출이 좀 더 끌어올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40% 정도 비중이었었는데 그때 판매된 기존 모델과 같이 봤었을 때는 약 한 6, 70만 대 정도 공급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면서 네. 관련 영업이익이 한 185억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앞서 PB님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6, 700만 대까지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약 1000억 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대로 나와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사업부들도 같이 이와 함께 또 뭔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베트남 공장에 대한 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또 베트남 공장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끔씩 또 셧다운되고 아직 또 정상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가동률이 같이 올라오기 시작해야 오히려 또 원활한 공급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실적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올해 실적 나올 거에 대비한 PER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25배 수준 정도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의 변화가 이어지는지가 하반기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H 바텍은 결국에 힌지에 힘입어서 이 폴더블 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의 탄력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힌지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경쟁사? 있습니다. 네. 어디죠? 뭐 파인테크닉스인가요? 네. 예,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쪽이나 부분이 다르긴 한데 조금 이따가 가져오시지 않으셨을까요? 파인테크닉스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부품은 따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KH 바텍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H 바텍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오늘도 상승의 힘을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대안주,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이 KH바텍뿐만 아니라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KH바텍 대안주 무엇인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폴더블 폰의 인기, 이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인터플렉스, 한 분은 NC넥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이 KH바텍 대안주로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KH바텍으로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일단은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네. 인터플렉스가 폴더블 폰의 수혜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인터플렉스를 저희가 알기로는 FCB, 그러니까 즉 FPCB,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P자를 뺐습니다. PCB. 네, 연성 회로기판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PCB 쪽이다 보니까 보드 쪽이죠.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스마트폰이 크게 확장세로 나가지도 않고 네. 어떤 수익성이 썩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 새로운 또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일단은 베트남에 같이 진출했고요.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샤오미나 화웨이까지 네. 고객사를 좀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입력기죠. 압력기라고 하는 이 디지타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S펜을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보드 쪽이다 보니까 이를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갤럭시 S22도 이제 S펜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트는 사라졌지만 S펜의 활용도는 계속 남아있다라는 쪽에서 이쪽도 디지타이저를 공급하게 됐을 때 폴더블 폰이나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변화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수익성도 별로 안 좋은 상황들 쪽에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6,700억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400억대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면은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주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주가를 이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올해 어떤 지금 주가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싸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네. 턴어라운드 주가의 특징이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도 폴더블 폰의 수혜주다라는 의견, 아유 기침을 하셨습니다. 주무세요? 네. 자, 인터플렉스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 대안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실적이라든지 주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인터플렉스를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고 다음 길건호 FC님의 NC넥스도 볼까요? N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 수혜주는 아니고요. 네. 그 아까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제 아까 MC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거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른 한 축은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카메라 성능이라고 하면 대부분 1억만 화소 정도는 다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차량용 카메라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폴더블 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그 들어가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에 한 40%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카메라가 한 9%대.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연성 PCB 얘기했잖아요. PCB 같은 경우가 2에서 3%. 그러니까 점점점 고스펙으로 갈수록 카메라에 대한 그런 자재 비용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고성능 카메라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계속 나오다 보면 요즘에 또 자율주행 테마가 또 인기가 많잖아요.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고성능 카메라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라고 하면 전방 후방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화소로 따지자면 3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주행을 하려면 거의 뭐 신차 기준으로 대부분 1메가픽셀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이 올라가면 기존에가 이제 한두 개 정도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레벨이 이제 3, 4, 5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최대 12개까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매출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모바일이 80%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이제 20%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앞에서도 이제 제가 인도랑 베트남 얘기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중저가 모델 자체가 매출이 굉장히 부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MC넥스 자체도 뭐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갤럭시 뭐 신제품도 이제 출시가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에서도 중저가 모델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가 조금 기대되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우 FC께서는 일단은 이 MC넥스 이 스마트폰의 이 차별화 전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폴더블도 폴더블이지만 어쨌든 이 카메라의 화소가 저 고스펙을 원하게 되고, 이 디스플레이에 더 선명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MC넥스를 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지금 뭐 댓글로만 올라오는데 두 종목 오랜만에 본다, 좋다,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MC넥스 일단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58,000원, 대신에 이제 손절가가 조금 타이트하게 한 4만 원 선 잡아보시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매출 3분기 매출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MC넥스의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인터플렉스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지금 가격대 어제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격대가 딱 저항대에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13,000원대 밑에서 약간 흔들릴 때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한 13,500원대 부분을 안착을 해야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살짝 지난 고점대 박스권 영역이었던 15,500원대로 설정하는데, 실적 변화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역배열 상태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H바텍, 어제 시세를 줬던 KH바텍의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의 인터플렉스, 그리고 길건우 FC는 MC넥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 폴더블 폰의 테마가 한동안은 또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두 종목 제안 드렸으니까요. 오늘 잘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의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게 화두일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네, 오늘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고요. 네. 거기다가 미국의 반도체 쪽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좋다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 국내 시장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반등에 대한 흐름은 나올 텐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또 너무 낙폭이 커서 좀 대응 여력이 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어떤 좀 벌렸던 종목들을 좀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압축으로 조금씩 더 대응하는 전략들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은 한번 잘 챙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길건우 FC님은요? 저는 이번 주는 차라리 좀 눈치 보면서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럴까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이벤트가 이번 주에 조금 많습니다. 뭐 미국의 마켓 PMI도 현지 시간으로 23일이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쵸. 뭐 내구재 수주 관련된
뭐 체크해야 될 것도 25일 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26일 날 어느 정도 그렇죠. 가시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시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을 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좀 눈치 보고 계시다가 한 끝날 때나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길건 FC님은 일단은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벤트들을 좀 확인하고 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